원주시와 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은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사업이 3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인 횡성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원 지역 수출이 5년 만에 20억 달러를 재달성했습니다.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육아 기본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예산 243억 원의 도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 택지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원주시청 일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와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이 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인데요. 원주시는 미래 물 부족분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스럽다며 추진을 꺼리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횡성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원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인구 50만 대비 물 부족분을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끌어올 것을 약속하면서 횡성댐 물을 전량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충주댐을 원주에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한 2,6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재원 부담을 누가 해주겠다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수자원공사에서 감당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 부족 등을 우려한 환경부가 지방 상수도 존치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원주시도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2035년 횡성댐 물 20만 톤을 전량 사용하더라도 부족한 2만 8천 톤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수도 계획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원주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해도 수요가 적고 정수장 폐쇄 시 1,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취수장 폐쇄에 앞서 광역상수도를 건설했다가 지자체의 취소로 과잉 투자된 사례가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취수장 폐쇄 결정이 나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서로 선행 추진을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답답한 건 횡성 주민들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4개리는 물론 수계와 인접한 9개리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원주시와 강원도를 잇따라 방문해 당초 협약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수도구역 해제를 안 해주면 피해 보상을 해주든지 모평리 주민들을 사게끔 해줘야지. 모평리 사람들은 32년 동안 집을 짓게 해나 여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대책위는 어렵게 성사된 실시 협약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또 원주 지역 물공급이라는 횡성댐 건설 취지에 맞도록 광역 상수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육아 기본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수당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 영향을 주는 데다 시군 출산 장려금과 중복되는 등 개선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육아 기본수당 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규모와 시기, 영향 등을 고려해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 사업이 시작부터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게 설계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꼽은 문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5년 동안 무려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다른 사회보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준이라든가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둘째는 1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동일한 목적의 사업인데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중 지급 문제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큰 사업을 벌이면서 객관적인 성과 지표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민원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현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일부라도 돌려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출산과 보육, 고용, 주거 등 종합적인 출산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충분하게 좀 논의를 좀 하시고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균형감 있게 토론도 좀 하시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복지부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던 육아 기본수당 내년 예산 243억 원은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원도는 복지부의 요구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에는 협의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 흔한 연구 용역 등 면밀한 검토나 토의도 없이 급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사드 여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내 수출이 5년 만에 20억 달러를 재달성했습니다. 수출 품목들도 다양해지면서 강원도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의료기기 제조 공정과 제품들을 자세히 살핍니다. 이 업체는 중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잇따르면서 올해 6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中国呢有巨大的一个消费市场，韩国呢有非常好的研发和化妆品这种技术的这种优势，还有一设备方面都有很先进的一些科技的含量。 사드 여파를 비롯해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수출 실적이 5년 만에 다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중국 중심이었던 수출 대상국이 동남아시아와 이슬람권 국가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수출 품목 역시 도내 수출을 이끌던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5대 품목뿐만 아니라 파프리카와 한우 등 농수축산물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차용 부품, 의료용 전자기기가 주종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농산식품, 신선농산물이 성장세를 보여서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중소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시장을 개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힘들게 외국까지 안 가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강원도는 수출 품목과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존치 문제를 놓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정선 지역을 찾았습니다. 산림청장은 복원을 못 박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재현 산림청장이 주민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복원은 이미 결정됐다면서 다른 방식으로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습니다. 안건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 복원은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는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 결단에 대한 소문이 없는 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희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두 차례 퇴장하는 등 간담회는 파행을 겪었고 정선군청 앞에서는 가리왕산 시설 존치를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산림청장이 올해 안에 재방문을 약속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시위를 마쳤습니다. 국무총리실에다가 전달을 해서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협상을 금년 연내로 하시겠다. 산림청과 주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산림 복원과 시설 존치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재협상 테이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 택지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원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청 내 개발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두세 곳을 압수수색해 PC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택지 조성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택지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체 대표 박모 씨와 농협 지정장 3명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횡성군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에는 2.6% 인상하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272는 내년 3,326만 원으로 50만 원가량이 인상되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관광 통계와 최신 트렌드 분석, 지역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늘 원주 본사에서 2018 관광 빅데이터 포럼을 열고 소셜미디어 언급량과 통신사 기반 내비게이션,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한 관광 통계 측정 기법, 국내 관광 트렌드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열었습니다. 관광공사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축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겟 분석, 연계 관광 개발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해마다 평균 30여 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도내 우사와 돈사, 계사 등 축사 화재 162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41억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원주의 한 축사에서 열선 과열로 보이는 화재가 나는 등 지금까지 32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노후 배선이나 접촉 불량 등 정기적인 요인의 화재가 가장 많다며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콘센트 주변의 분진 청소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평창 송어축제가 개막 열흘을 앞두고 본격적인 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축제위원회와 평창군은 TV와 수도권 지하철, 전광판, 영화관, 우체국 포스터 등의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KTX와 연계한 송어축제 관광을 코레일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창 송어축제는 오는 22일부터 진부면 오대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강원도 교통인 단체 총연합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